여러분, 요즘 한국어 공부 잘 되고 있으세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실력이 늘지 않는 것 같으세요? 뭔가 새로운 동기부여가 필요하신가요? 이런 여러분들을 위해 챌린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국어 글쓰기 챌린지. 7월 25일부터 5주 동안 10개의 주제를 가지고 짧은 에세이를 쓰는 챌린지인데요. 글쓰기를 하면서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켜 봅시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히야 한국어 히야입니다. 여러분 다들 식사하셨나요? 저는 오늘 저녁은 라면으로 한 끼 때웠는데요. 여러분 라면 좋아하세요? 한국 사람들은 라면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집집마다 라면을 쟁여놓고 최고의 야식은 라면이고 먹방의 기본도 라면입니다. 며칠 전에 좀 놀라운 기사를 봤는데요. 전 세계 라면 소비량에 대한 기사였어요. 즉, 어느 나라가 라면을 제일 많이 먹는지에 대한 기사였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나라가 1위를 했을까요? 1위는 베트남이었어요. 그리고 2위가 한국이었어요. 이 기사에 따르면 베트남의 연간 1인당 라면 소비량, 다시 말해서 1년 동안 한 사람이 먹는 라면의 양이 베트남은 87개, 그리고 한국은 73개, 사실 예전 통계들을 보면 한국이 1위였는데 좀 아쉽지만 아무튼 여전히 라면은 한국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 중의 하나입니다. 한국인에게 라면은 단순히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라면은 힘들고 지칠 때 나를 위로해주는 음식, 즉 소울푸드입니다. 저는 이 라면이 소울푸드란 걸 정말 제대로 느낀 적이 있어요. 제가 외국에 살 때 몸이 좀 안 좋으면, 특히 감기에 걸리면 그날 저녁에 꼭 라면을 먹었어요. 사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라면은 건강한 음식은 아니에요. 근데 라면을 먹고 나면 그 다음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나았어요. 그리고 향수병을 느낄 때도 따뜻한 라면 한 그릇이면 아, 이게 고향의 맛이지, 한국의 맛이지, 그렇게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라면에 대한 이런 추억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도 이런 음식 있으세요? 힘들 때 나를 위로해주는 음식.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라면을 끓이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예요. 사실 라면 조리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라면 전문가? 그냥 물 끓이고 라면 넣고 스프 넣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본인만의 조리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을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스프를 언제 넣어야 맛있는지, 계란을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치즈를 넣어서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각자 서로 다른 조리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의 조리법에도 좀 민감한 편이에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도 라면 때문에 조금 다투셨던 일이 있어요. 두 분이 서로 다른 조리법을 갖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두 분이 대결을 하셨어요. 저는 심사위원이 되고 저의 선택은 아빠였어요. 저희 아버지의 요리법은 처음에 냄비에 물하고 스프를 같이 넣어서 끓이는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끓이니까 물도 빨리 끓고 면도 꼬들꼬들해서 더 맛있었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승리를 하셨고 어머니는 삐지셨어요. 저의 라면 조리법은 특별한 거 없어요. 근데 라면 다 끓이고 마지막에 꼭 파를 넣어서 먹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파를 넣어서 한번 먹어보세요. 맛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인 라면에 대해 얘기해 봤는데요. 라면 얘기하니까 라면이 또 땡기는데 어떡하죠? 오늘의 단어 1번 한 끼 때우다. 한 끼 때우다 이 표현에서 한 끼는 한 번의 식사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루에 3끼를 먹어요. 그래서 한 끼 때우다라고 하면 간단한 음식으로 식사를 대신하다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에 너무 바빠서 그냥 간단히 샌드위치만 먹었어요. 그럼 이때 오늘 점심은 샌드위치로 한 끼 때웠어요. 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한 끼 빼고 그냥 오늘 점심은 샌드위치로 때웠어요. 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 표현의 포인트는 간단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점심은 스테이크로 때웠어요. 라고 하면 어색하죠. 우리는 가끔 너무 바쁘거나 요리하기 귀찮을 때 그냥 간단히 한 끼 때우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은 간단히 한 끼 때우고 싶을 때 어떤 음식을 먹으세요? 2번 즐겨 먹다. 이 표현에서 즐겨는 즐기다라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즐겨 먹다는 좋아해서 자주 먹는다는 의미예요. 한국 사람들은 라면을 좋아해서 자주 먹어요. 그래서 라면은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표현은 다른 동사들도 같이 쓸 수 있어요. 즐겨 먹다, 즐겨 마시다, 즐겨 보다, 즐겨 듣다, 즐겨 하다 등. 요즘 즐겨보는 드라마는 오징어 게임이에요. 아니면 요즘 즐겨 마시는 차는 녹차예요. 이렇게요. 요즘 여러분이 즐겨 듣는 팟캐스트는 뭐예요? 3번 언제 그랬냐는 뜻이. 여기에서 언제 그랬냐 이 부분은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요?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안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는 뜻이는 처럼 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언제 그랬냐는 뜻이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할 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말에 친구 커플을 만났는데 그 둘이 박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 사이가 좋은 거예요. 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싸우지 않았던 것처럼. 아까 라면 얘기를 다시 해보면 저는 감기에 걸렸을 때 라면을 먹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나았어요. 아프지 않았던 것처럼 감기가 다 나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라면은 소울푸드예요. 4번 그래서 그런지. 이 표현은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라는 의미예요. 이유를 깨달았을 때, 특히 그 이유가 여러 이유 중에 하나일 때 이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 옆에 이탈리아 식당이 있는데 거기는 항상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제 친구랑 그 식당을 지나가는데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 식당 주인은 이탈리아 사람이라서 진짜 이탈리아 음식이랑 맛이 똑같아.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항상 저렇게 사람들이 많더라. 이때 저는 친구의 말을 듣고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특히 음식이 맛있다는 이유. 어떤 식당이 유명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인테리어가 예뻐서, 맛있어서, 가격이 저렴해서 등등. 근데 저는 그 중에 하나의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래서 그런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날씨가 더운데 이럴 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즘 날씨도 덥고 그래서 그런지 입맛이 없어요.
다시 한국 라면 얘기를 해보면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만의 라면 조리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의 조리법에는 좀 민감한 편이에요. 5번 조리법. 조리법은 요리하는 법, 요리법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동사는 조리하다 하고요. 요리하다와 조리하다는 의미는 같은데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요리하다는 그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거고 조리하다는 그 요리하는 과정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 잘하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조리 잘하세요? 라고는 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라면을 끓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방법은 그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여기에서도 조리법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특별한 조리법이 있으세요? 오늘은 라면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오늘 에피소드가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팔로우 꼭 해주시고요. 제 홈페이지에서 스크립트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7월 25일부터 한국어 라이팅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꼭 확인해 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